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렇게 그 쇼츠나 유튜브를 올릴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책을 갖다가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책을 완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그 미리 책 내용을 갖다 노출을 갖다 시켜버리면 나중에 이제 책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영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동안 연구했던 걸 갖다 기초로 해서 다시 쭉 설명을 갖다 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난이도 곡선이라는 게 있고요. 특히 이거는 수학이 가장 이 곡선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적분이나 소위 말하는 7대 난제, 수학의 7대 난제 같은 거 있잖아요. 리만 가설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너무 쉬운 것도 있어요. 덧셈 뺄셈 같은 거, 1 더하기 2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나 해구라고 써져 있는데 그 뭐죠? 밑에 쪽으로 11km, 반대로 에베레스트 산은 위에 쪽으로 8.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전반적인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공법들이 어떻게 이걸 취급했나,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잘못된 그 개념들을 갖다 비판을 하면서 이 비판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공부법이 설명하는 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독자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어려운 미적분의 7대 난제, 뭐 미적분 7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법들, 기존의 학원들이나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기존에 공부를 했던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개념 이해만 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믿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개념 이해만 되면 나머지 게 다 해결이 된다. 이거는 제가 맨날 비판하는 천재의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천재들의 일방적인 입장. 본인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타고 태어난 머리가 나쁜 학생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분들이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나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 개념 이해를 강조하게 됩니다. 본인은 가능했거든요. 개념 이해만 확실하게 하면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란모란 공부법 모란모란의 대상은 90%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입니다. 상위 1%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만을 강조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는 부류입니다. 이건 주로 누가 강조하느냐 하면 학원 쪽들에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한 명이 여러 명, 심지어 수십 명, 수백 명까지 가르쳐야 되는 학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모르는 걸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선생님한테 여유 시간을 줘야 되고 수백 명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강조하게 된 개념이 이 생각하는 힘입니다. 과외 선생님 만약 이런 걸 갖다 강조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선생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쉬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몰입교육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문제 하나 갖고 끙끙대고 수학 공식이랑 씨름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 끙끙대면서 1시간 2시간 매달리고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누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것도 대부분 학원 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둬놓고 뭔가를 갖다가 가둬놓고 애들한테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애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선사하거든요. 아니 그냥 가둬놓고 공부하라고 하면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럴 경우에 그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도록 만드는 단어가 이 몰입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또 창의력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의력 교육이라는 거는 이 어휘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교육이 된다? 그게 창의력입니까? 창의력이 아니에요. 창의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육되어지지 않는 이라는 특징이 창의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창의력을 교육합니까? 이거는 앞뒤가 서로 모순이라서 거짓말입니다. 창의력은 허용되어져야지 교육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이건 주로 죄송한 얘기지만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탈출구가 자기주도 학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아이들에게 과외나 학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갖다 시키려는 부모님들이 그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들한테 변명처럼 듣게 되는 말 중에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해야지 선생님이나 학원은 도와주는 것 뿐이고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의 학생, 어쩌면 99%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은 변명입니다. 변명. 가르치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 아니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변명하기 위한 용어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 다음 양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될 것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양치기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하면요, 다른 과목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일단 큰 문제입니다. 다른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도 양치기로 성공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타고난 천재이거나 타고난 강골이어서 하루 종일 공부해도 지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한 0.1%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양치기 방법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에 속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간단하게 제 입장을 갖다 설명하면서 그 다음 걸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제 입장은요, 저는요, 전국 300등으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책을 최소한 100번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최소한 100번을요. 저는 문제집은 거의 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3 때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빡빡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머리도 그다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100번을 읽으면서 잘 알게 되면 계속 지우개로 지웠어요. 줄을 갖다가 어려운 걸 쳐놨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지워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줄에 해당하는 것을 100번씩 읽었어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지우고 또 읽고 또 지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22개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국사책에서 모르는 게 22개가 남더군요. 그림 다 외웠습니다. 연도 다 외웠습니다. 100번 이상 소리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연히 만점 맞았죠. 그래서 암기 과목들은 거의 다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은 조금 틀렸던 것 같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변명들을 보면 이거는 다 대부분 사입이고요. 대부분 변명이고요. 대부분 탈출구입니다. 어떻게든지 탈출구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반대 입장을 한번 볼까요? 반대 입장이 뭐냐면 덧셈 뺄셈을 갖다가 막 수백 문제씩 풀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육 계통이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거는 반대로 너무나 쉬워서 복습할 가치가 아예 없는 마이너스 쪽에 해당하는 지식들입니다. 이런 지식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거는요, 대부분 시간 낭비입니다. 구구단 잘 외우지 못한다고 막 야단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구구단 제대로 외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미리 이 구구단을 완벽하게 하겠다면서 막 수백, 심지어는 수천 문제까지 풀게 하는 거는요,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학대할 수 있을까라는 신종 학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구단, 뭐 덧셈 뺄셈 이런 거 무한히 반복하는 거 제발 그만두시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이가 이제 미적분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아이가 1차 함수 문제를 갖다가 계속 풀게 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1차 함수 그래프거나 심지어 2차 함수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는 오히려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높게 어렵게 그려지는 이쪽은 제 입장에서 보면 반복 횟수에 불과합니다. 반복 횟수가 많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대부분 풀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복만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반복하는데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0번 복습한다고 하면 그게 완벽히 제게 됩니까? 아닙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트레이너들도 예를 들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몇 세트를 운동하고 오늘은 더 이상 운동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에도 이런 걸 갖다가 실링이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하면 어떤 천장이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것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그 복습 횟수의 법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 공부법 모람모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채널을 갖다 계속 구독하시면서 차차 일단 전자책으로 그 다음에는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점차 이제 흑백판으로 나가고요.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면 컬러판으로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래프나 사파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흑백판으로 하면 당연히 제가 원했던 그 느낌이 100% 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전자책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흑백판으로 나가고 나중에 컬러판으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공부를 정말 위화감이 1도 없이, 공부법은요 위화감이라는 걸 줍니다. 잘못된 공부법들은요 위화감을 매우 많이 줍니다. 나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 공부법은 벌써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끝난 겁니다. 이 공부법 이거 너무 막연하고, 막연하다는 말이 있으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막연하다는 말. 정치인들이 맨날 국민들 핑계 대죠.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 핑계를 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신경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신경성은 잘 모를 때 쓰이는 대표적인 표현이 신경성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갖다 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개념 이해, 생각하는 힘, 몰입교육, 창의력교육, 자기주도학습, 양치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고서 했다면 순진하신 거고요. 알면서 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막연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법 모람모람의 내용을 앞으로 쇼츠로도 제공해드리고 나중에 책으로도 제공해드릴 텐데, 제 공부법은요 단 하나도 막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데이터나 기록이나 횟수나 이런 게 다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시청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부법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부법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진짜 공부법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제 영상을 끊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실 만한 내용으로,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만족하실 만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쇼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